안녕하세요, 홍씨입니다. 오늘은 2024 K9입니다. 이번 신형 K9은 2023 대비 이미지와 무게감을 강화했는데요. 먼저 전면부에서는 핫 스탬핑 그릴을 도입하면서 몰딩 라인이 얇아졌고요. 덕분에 전체적인 사이즈가 커진 느낌입니다. 개별 디테일이 상당히 럭셔리해요. 또한 측면부에서는 신규 블랙 컬러 휠로 젊은 감각도 보강이 되었는데요. 외장 컬러는 기존 에스코트 그린은 삭제, 페블 그레이가 도입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라이트 그레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차량은 오로라 블랙펄 컬러로서 시그니처다운 무게감이 확실하게 느껴집니다. 다음으로 후면부에서는 기존 호불호가 많았었던 테일램프 그래픽은 변경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 트렁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용량은 455리터, G80과 G90 대비로 3에서 40리터나 크기 때문에 보스턴백 하나는 더 들어간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짠! 이번에는 실내입니다. 이번 K9의 실내 컬러는 블랙과 베이지, 마션 브라운, 미스티 그레이까지 총 4가지이고요. 이 중에서 마션 브라운과 미스티 그레이는 신규 추가된 컬러입니다. 참고로 지금 보시는 컬러는 미스티 그레이고요. 내장재는 시카모어 토프 그레이, 리얼우드의 나파 가죽까지 적용이 돼서 그런지 고급스러우면서도 엣지감이 느껴집니다. 전체적인 레이아웃은 계기판과 모니터가 분리된 기존 타입과 동일하고요. 중앙부의 아날로그 시계 역시 K9의 지향점을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옵션 면에서는 애프터 블로우와 USB C타입 단자, 차량용 소화기가 전 트림 기본화가 되었고요. 마스터즈부터는 동승석 메모리 시트와 VIP 컬렉션 추가 시 동승석 에르고모션 시트도 추가가 됩니다. 또한 K9만의 특화 옵션으로 인터랙티브 조명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렇게 어두운 상황에서 손을 가까이 대면 조명 밝기가 높아지는 기능입니다. 이게 카메라로 잘 안 보일 것 같긴 한데요. 실제로 보면은 밝아짐 차이를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실사용성은 은근히 편했어요. 자, 이번에는 2열입니다. K9은 G80 대비 전폭을 제외한 모든 수치가 크기 때문에 2열 탑승 빈도가 높다면 K9이 좀 더 만족스러울 것 같은데요. 2열 주요 옵션으로는 열선과 USB 단자, 측면과 후면 선커튼, 다기능 암레스트 등 상당히 풍족한 편에 속합니다. 특히 지금처럼 VIP 패키지를 선택할 경우에는 파워 시트와 통풍 시트, 3존 에어컨까지 탑재가 되는데요. 다만 아쉬운 점은 여기 측면, 선커튼이 수동이라는 점과 VIP 패키지 자체가 300만 원이 넘는 고가의 옵션이라는 점입니다. 그래도 편의와 고급감 면에서는 플래그십다워요. 그래서 얼마냐? 이번 2024 K9은 총 4개 트림으로 2023 대비 평균 128만 원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반급 아래인 G80과는 비슷한 수준이고요. 반급 위인 G90과는 3,500만 원 차이로서 경쟁차 대비로는 여전히 괜찮은 가격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K9은 베스트 셀렉션 1 조합에 6,900만 원 구성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되었을 때 G80의 인기 구성과 비슷해진다는 단점이 있는데요. 그래서 홍시픽 추천 견적을 짜보면 플래티넘의 옵션 2개만 넣은 6,230만 원 구성을 추천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되었을 때 인기 조합 대비 프리뷰 전자제어 서스펜션은 놓치게 되지만 K9은 기본 서스펜션도 승차감이 충분히 좋고요. 또한 전석 이중 접합 차음 유리나 다기능 암레스트, 파워 트렁크와 크렐 사운드 등은 전부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또한 G80 대비 콘솔 암레스트 열선은 빠지지만 기본 스피커는 더 많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시승을 나가기 전에 하나만 더. K9의 중고차 감가율을 살펴보면 21년식 기준으로 플래티넘과 베스트 셀렉션 1이 34%, 마스터즈는 36%, 베스트 셀렉션 2는 39%로 평균 35%의 감가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즉 1년에 11에서 12%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특히 플래티넘은 그랜저 기본 트림과 가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준대형 가격으로 대형을 살 수 있다는 메리트도 있습니다. 자, 그럼 시승을 나가볼게요. 고!
짠! 2024 K9에 탑승을 했습니다. 현재 제가 시승할 예정인 차량은 3.8 자연흡기 엔진의 AWD, 그리고 트림은 마스터즈의 베스트 셀렉션 2와 선루프, 빌트인까지 더해져 있어서 차량 가액은 약 8,300만 원 정도가 됩니다. 자, 그럼 출발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K9은 마스터즈 이상 트림을 갈 경우에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이 탑재가 됩니다. 반복된 방직턱 구간을 넘으면서 2024 K9의 승차감을 느껴보겠습니다. 첫 번째 방직턱입니다. 거의 뭐 고저차가 느껴지지가 않는데요. 한 번 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와, 이게 한눈에 봐도 평소와 다르게 정말 편안해 보이죠, 제가. 현재 오르막길이 포함된 방직턱 구간을 연속적으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평지를 달리는 것처럼 와, 너무 편안한데요, 탑승자가. 이 전자식 프리뷰 서스펜션은 노면의 상황을 카메라로 읽고 서스펜션의 감도 조절을 해줍니다. 방금처럼 이렇게 둔턱, 방직턱 구간을 넘었을 때에는 서스펜션을 조금 완만하게 세팅을 해줘서 탑승자를 편안하게 해줄 수 있도록 조절을 해주는데요. 한 번 더 넘어볼게요. 야, 방직턱을 넘고 나서 뭐 잔여 진동도 없을 뿐더러 충격을 거의 한 80~90% 정도를 걸러주고 있습니다. 프리뷰 전자대여 서스펜션이 들어가 있는 차량들은 평평한 길보다 방금처럼 방직턱이 연속된 구간이라든지 아니면 노면이 조금 고르지 못한 상황에서 최적의 컨디션을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연속된 방직턱 구간을 지나갔는데도 편안하게 느껴졌던 게 얼마만인지 상당히 좋습니다. 좋아요. 자, 이번에는 가고서고 막히는 시내길 주행감입니다. 이 신형 K9은 전방 예측 변속 기능이라고 막히는 길에서는 알아서 이 단수를 조절을 해줘서 연비도 아끼고 탑승자가 편안하게끔 안전성까지 챙긴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전방의 클러스터로 보면은 커브길 진입이라고 아이콘이 떠 있어요. 내비 기반으로도 한 번, 그리고 카메라로 2번, 전방을 예측해서 알아서 조절을 해준다는 게 핵심입니다. 이제 고속도로로 합류를 할 예정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합류라고 또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리고 전방 차량이 제 앞에 끼어들었기 때문에 전방차 접근이라고 또 아이콘이 띄워줍니다. 전방에 어떤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요거를 아이콘으로 표시를 해줘서 느낌상으로 좋아 보이기는 하지만 막상 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단수를 확인해 보면 이 기능이 없는 차량들과 뭐 크게 다르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정숙도입니다. 현재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부는 날이라서 평소랑 다르게 조금 외부 바람 사운드가 약간은 시끌벅적한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시속 80km 기준으로 데시벨 측정을 해보면 이 정도 데시벨이 나옵니다. 동일하게 시속 80km고요. 여기서 창문을 오픈해 보겠습니다. 굉장히 시끄럽네요. 창문을 닫아볼게요. 창문이 쫙 닫아가면서 완벽하게 도어 연결부와 밀착이 되었을 때 느낌이 다른 타 차량들하고 상당히 다릅니다. 다른 차량들은 쭉 올라가다가 텁 하고 닫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K9은 꼭 여기 위에를 잡아주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로 바람이 많이 부는데도 불구하고 윈드 노이즈는 제가 최근에 타봤던 차량들 중에서 역대급으로 조용하지 않나 싶고요. 그리고 여기 도어 외판만 봐도 보통의 차들은 이 도어 이쪽에 그냥 철판이 덜렁 있거든요. 근데 K9은 한번 커버를 씌워서 이런 것까지 소음을 놓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19인치 휠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로드 노이즈는 사실 완벽히 막아준다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처럼 포트홀 구간, 방금은 포트홀이 좀 심한 구간이긴 했지만 충격으로는 운전자에게 거의 전해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로드 노이즈가 안 좋은 구간을 갔을 때에는 좀 울려 퍼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포트홀 구간을 갔을 때에는 타이어에서 소음을 충분히 흡수해주지 못한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서 좀 더 상급의 타이어로 교체를 하신다면 더 편안하고 안락하게 가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자, 이번에는 가속감입니다. K9은 파워트레인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3.8 자연흡기 엔진과 3.3 터보 엔진 둘 중에 하나를 고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시승 중인 차량은 3.8 V6 자연흡기 엔진에 자동 8단 조합으로 315마력의 40.5토크를 발휘합니다. 참고로 드라이브 모드는 컴포트, 스포츠, 에코, 커스텀 길게 누르면 마이 드라이브까지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스포츠 모드로 바꾼 상태이고요. 자, 속도를 조금 낮춘 다음에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우와, 밟자마자 엄청난 방금 6000rpm에서 변속이 되었습니다. 이야, 정말 제가 간만에 고배기량 자연흡기 V6 엔진을 타서 그런지 감성이 정말 색다른데요? 다시 한번 밟아볼게요. 풀악셀! 와, 이 엔진이 돌아가는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럽게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드백이 터보 차저가 달려있는 차량처럼 굉장히 빠르게 반응을 해주고 있어요. 참고로 레드존은 6500부터 8000rpm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저는 AWD, 4륜구동 시스템이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을 탑승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풀악셀을 밟았을 때 후륜과 전륜에서 거의 5대5 배분으로 구동력을 발휘하면서 쭉 차량을 이끌고 나가주는데요. 지금 이 차량은 공차 중량이 1.9톤이고 총 중량은 2.3톤 정도가 됩니다. 결코 가벼운 차량이 아니기는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첫 엑셀감, 이 차량을 처음 끌어올릴 때의 느낌이 내가 2.3톤의 차를 타고 있다라고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즉, 무게는 무겁지만 구동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이 무게감이 잘 느껴지지가 않아요, 운전자에게. 요즘 차량들은 사실 터보차저가 달려있는 차가 상당히 많습니다. 터보가 당연히 이 공기의 흡입을 인위적으로 많이 해주기 때문에 마력도 높아지고 가속감 측면에서도 이점이 많기는 합니다. 근데 이 감성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봤을 때에는 너무 출력에 좀 초점을 많이 맞춘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뭔가 이 감성적인 측면이 덜하거든요. 근데 이 대배기량 자연흡기 엔진은 솔직히 말해서 더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안전이라든지 내구성을 위해서 여기까지만 갈 것이다 라는 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뭔가 있는 자의 여유로움이라고 할까요?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K9에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요거는 가상 배기 사운드라고 볼 수 있는데요. 끄고 다닌 상태고요. 강하게로 조절을 해보겠습니다. 보통 요즘 차량들은 요 가상 사운드를 강하게 바꾸고 엑셀링을 세게 밟지 않아도 뭔가 우르릉 하는 사운드가 울려 퍼지거든요. 근데 K9은 엑셀을 깊게 밟지 않는 이상 별도의 그런 소음들이 크게 들려오는 타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용하죠, 여태까지? 자, 그럼 여기서 또 한 번 엑셀을 밟아보겠습니다. 저속에서 고속으로 풀악셀! 오! 사운드가 조금 다른데요? 오! 사운드가 뭐라 그럴까? 타 차량들에 들어가는 이 가상 사운드하고 좀 감성이 다릅니다. 다시 한번 밟아봐도 오, 굉장히 자연스러운데요? K9에 들어가는 3.8 자연흡기 엔진은 람다2 엔진입니다. 요즘 뭐 제네시스 G90이라든지 최신 엔진은 람다3 엔진이 들어가거든요. 3.5 가솔린 터보. 하지만 요 K9은 비교적 최신 엔진이 아닌 약간의 구형 엔진이 들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가상 사운드를 틀어 다니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질적임이 크지 않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요 가상 사운드 안 좋아하는데 K9에 들어가는 액티브 사운드 디자인은 상당히 만족스럽습니다. 만족스러워요. 자, 전방에 코너가 있기 때문에 2024 K9의 선의 능력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드라이브 모드는 스포츠로 세팅을 해둔 상태이고요. 시속 70km입니다. 이야, 굉장히 날렵한데요? 지금 이 차가 전장이 5m가 넘는 엄청 큰 차체임에도 불구하고 리어가 바싹바싹 따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중이동도 거의 없게 느껴지고요. 무엇보다 각 타이어의 트랙션, 이 구동력이 상당히 좋고 접지력 또한 안정적이다 라고 느껴집니다. 보통의 후륜 기반의 AWD들은 후륜 구동을 좀 더 많이 사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전륜이 4, 후륜이 6, 요 정도로 많이 사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K9은 거의 5대5 배분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정적인 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급조양까지 해보겠습니다. 급조양했을 때에는 긴 차체가 약간의 텀을 두고 따라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핸들을 튼 방향 쪽으로 리어가 반대편으로 살짝 웨이브를 타주긴 합니다. 근데 금세 접지력을 잡아줘가지고 결과적으로 안락하면서도 안정적이에요. 이러기가 쉽지가 않은데 하체 완성도나 밸런스는 다른 차량들보다는 상급에 위치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완성도가 꽤 뛰어나요. 2024 K9은 내비 기반 스마트 크루즈 뿐만 아니라 고속도로 주행보조 2 등 다양한 첨단 기능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가감속되는 느낌이 상당히 자연스러워요. 그냥 일반 사람이 운전을 하는 것처럼 상당히 자연스럽게 느껴집니다. 여기서 차선 변경 보조도 한번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방향 지시등을 켜고 핸들은 살짝만 둔 상태입니다. 이야, 되게 스무스하게 차선 변경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게 계기판으로도 측후방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지만 HUD로도 한 번 더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반대편으로 해볼게요. 측후방 보여주고 이렇게 HUD로도 전방 상황들과 옆쪽 차선들의 차량 정보도 확인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상당히 완성도가 높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번에는 연비입니다. 현재 저는 3.8 엔진의 AWD 19인치 빌트인 캠 조합으로 공인 연비는 리터당 8.2km 정도가 나온다고 하는데요. 현재 제가 약 100km 정도 운행한 결과 실연비는 9.4km 정도가 나옵니다. 스포츠 모드로 많이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연비가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어요. 최신형 엔진이 아니기는 하지만 이 정도면 연비가 꽤 준수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2024 K9의 2열입니다. 현재 보도블록 구간을 진행 중이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커스텀 모드로 해놨는데요. 파워트레인과 스티어링 휠, 서스펜션을 쇼퍼 모드로 설정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컴포트 모드보다 2열에 초점을 맞춘 드라이브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보도블록 구간을 갔을 때 웬만한 이런 자잘자잘한 노면의 요철이나 충격들을 탑승자에게 거의 전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충격 흡수를 상당히 부드럽게 해주고 있는 편이고요. 진동 또한 잘 잡아주고 있습니다. G80하고 비교했을 때는 K9의 승차감이 훨씬 더 안락하고 부드럽게 세팅이 되어 있고요. G90하고 비교했을 때는 거의 비슷하거나 약간 더 탄탄하게 조여 있지만 대체적으로 대형 세단다운 품격이 느껴지는 승차감입니다. 이번에는 포트홀 구간을 넘어보겠습니다. 먼저 좌측 바퀴로 넘어볼게요. 야, 충격 흡수를 장난 아니게 해주는데요? 이번에는 우측 바퀴로 넘어보겠습니다. 확실히 탑승객이 있는 쪽으로 지나갔을 때 충격이 조금 더 전해지긴 하지만 제가 항상 같은 구간을 지나가거든요. 근데 최근에 탔었던 차량 중에서 세단 중에서 승차감 1등입니다. 그 정도로 정말 편안하고 부드러우면서 노면의 충격을 상당히 많이 흡수해주고 있다라고 느껴지고요. 특히나 지금 서스펜션을 쇼퍼 모드로 바꿔둔 상태인데요. 보통 이렇게 휠 베이스가 긴 차량들은 뒤에가 조금 풀썩 주저앉을 수도 있는데 제법 탄탄하게 받아쳐주면서도 충격을 다 흡수를 해줘서 정말 편안하네요. 자, 이렇게 2024 K9을 시승해 보았습니다. K9의 1년 유지비는 470만원 수준이고요. 에어백은 총 9개. 충돌 테스트는 우리나라 K&K 기준 92.0점으로 1등급을 기록했습니다. 리콜 사항은 표를 참고해 주시고요. 주요 불만 사항으로는 어색한 리어램프 디자인과 온도 표시 공조 패널 및 탑재 등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홍씨의 총평 2024 K9 어땠냐? 일단 저는 K9이 상당히 저평가된 차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가격 대비 큰 사이즈에 풍부한 옵션, 대형차다운 고급 내장재도 인상적이었는데요. 특히 승차감만큼은 G90에 비견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잘 만든 차라고 느껴져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저의 영상이 재밌고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안녕. 빵!